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폭염 때문에 식재료 가격이 오르는 히트플레이션 현상이 지역에서도 나타나면서 외식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전반기를 4위로 마친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부터 후반기 일정에 들어갑니다. 김선빈, 나성범, 이의리 선수 등이 대거 복귀합니다. 광주 하남산단과 본촌산단 지하수에서 1급 발암물질이 검출된 것과 관련해 광주시가 북구 광산구와 함께 긴급 대책을 추진합니다. 해운기업 HMM의 부산 이전 경제적 파급 효과가 2조 원에 육박한다는 부산상공회의소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폭염 때문에 식재료 가격이 오르는 히트플레이션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인건비까지 올라 외식업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인데요. 손님이 더 줄어들까 봐 음식 가격도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뜨끈한 한 끼를 10,000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국밥집입니다. 30석을 갖추고 있는데 점심 손님만 1년 새 반으로 줄었습니다. 한 그릇이라도 더 팔고자 사장 혼자 남아 연장 영업을 하다 보니 하루 15시간까지 일하기도 합니다. 식재료비 등 각종 비용마저 증가했지만 가격을 쉽게 올릴 수도 없습니다. 식재료값이 올라가면서 일단 마진율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업종 자체가 이제 국밥 종류가 싸다 보니 이제 가격을 올릴 수도 없고 30년 넘게 음식점을 운영해온 이은행 씨도 요즘은 정말 장사하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120석을 갖춘 식당에서 직원 8명이 일하고 있어 무엇보다 인건비 상승이 큰 부담입니다. 고기 손질 등 사장이 직접 하는 일이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10시간 정도 최소한 근무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주휴수당, 휴일수당, 퇴직금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정말 너무 큰 부담이고요. 그 혹독 했던 우리 그 광우병, 코로나 그때보다도 더 지금이 굉장히 심각하고 특히 폭염으로 인해 식품 물가가 뛰는 히트플레이션으로 외식업계의 고통은 가중됐습니다. 폭염과 더불어서 이런 물가 상승이 되고 있는 지금 시점은 정말 어느 때와도 비교할 수 없게끔 참 힘들어하는 그런 경우들이. 경기 침체로 인해 지난해 폐업을 선택한 자영업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1995년 통계 집계 이후 최대 규모이며 소매업 다음으로 음식점업이 약 15%로 높습니다. 그나마 민생회복 소비 쿠폰이 곧 풀려 상황이 나아질 거란 기대감도 있지만 이 같은 일시적인 혜택보다 임대료 규제 등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 오늘도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광주 전남 지역에 20에서 80mm,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영광을 포함한 전남 북부 서해안 지역에 최대 100mm입니다. 기상청은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내리겠다고 예보했습니다. 이번 비는 이번 주 토요일까지 계속되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최고 체감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주에 많은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는 한풀 꺾였는데요. 폭염과 장마가 반복되는 요즘 여름철 재난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일선 소방서도 하루하루가 비상이라고 합니다. 최황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력 펌프가 작동하자 호스에서 물줄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여름철 침수 사고에 대비해 수방 장비를 점검하는 겁니다. 폭염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다시 비가 예고되자 일선 소방서도 분주합니다. 폭우시 현장 활동하면서 순직 사고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 안전에 유의하면서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아침에 교대 점검 시간에 장비 점검을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여수는 특히 해안가와 인접해 침수 피해도 많고 물놀이 인명사고도 잦아 여름철엔 늘 비상입니다.
예비특보나 주의보 시엔 상황요원 1명을 보강하고 경보가 발효되면 인원의 10분의 1을 동원해 현장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장마가 끝나면 다음 주엔 다시 폭염입니다. 냉방기, 선풍기 등 전기 사용이 많아지면서 화재 신고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여름철 전기적 요인에 따른 화재 신고는 5년 전 8천여 건에서 지난해 9,600여 건으로 20%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불볕 더위 속 화재 현장에 나선 대원들은 온열 질환의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소방대원들의 온열 질환은 지난해 2건이 발생한 만큼 올해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제 혹석이 시작해가지고 엄청 덥습니다. 땀도 많이 나고. 근데 저희의 숙명이 화재 현장 가가지고 신속하고 인명 대피 구조를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로지 이제 그 생각 먼저 갖고 있습니다. 20여일 가까운 찜통 더위에 이어 그 어느 때보다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올 여름. 들쑥날쑥한 이상 기후에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 정부 방침에 맞춰 지역 소방관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영수입니다.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소유주였던 금호고속이 신탁회사에 부동산 소유권을 넘긴 사실을 숨기고 임대차 계약을 맺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터미널 운영권을 원활하게 매각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도 유도했다는데요. 금호 측은 소송을 유리한 국면으로 이끌기 위한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며 반박하고 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식점과 문화복합시설 등이 밀집해 있는 광주 종합버스터미널 상가. 불 꺼진 한 대형 매장엔 금호고속 등과 맺은 계약이 불공정하다는 현수막이 내걸렸습니다. 한 달 정도 전쯤부터 현수막 설치된 거예요. 이곳에서 2021년부터 식당을 운영해오던 김 씨는 최근 금호고속으로부터 명도 소송을 당했습니다. 임대료가 연체됐기 때문입니다. 사업은 기울었지만 계약은 유지하고 싶었던 김 씨는 그러나 금호 측과 협의가 불발되자 한 달 넘게 점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그러면서 해당 소송 과정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합니다. 처음에 계약서에 금호고속밖에 안 보였고 그리고 통장도 금호고속으로 나오니 당연히 저는 금호고속이 주인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명도소송하면서 확인해 보니까 2009년부터 신탁 소유주였고 금호가 담보대출을 위해 신탁회사로 터미널 소유권을 넘겨놓고도 주인 행세를 했다는 게 김 씨 주장입니다. 신탁된 부동산의 경우 계약 시 신탁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계약자도 이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김 씨는 또 지난 2023년과 2024년 금호와 맺은 계약 모두 금호 측이 불공정 거래를 유도했다고 강변했습니다. 공교롭게 금호 측과 계약을 맺은 직후 터미널의 신탁 구조가 바뀌고 자산 매각 계약 효력이 발휘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대기업이라고 믿고 정말 전 재산을 털어서 대출을 받아서 올인했지만 결과로 남은 것은 명도소송으로 지금 빚밖에 안 생겼습니다. 이에 대해 금호고속 측은 억지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임차인의 기본 의무인 월세 지급 의무를 다하지도 않고 명도소송에서 국면을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공세에 불과하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 신탁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인지를 하시고 이제 저희랑 계약 날인 체결을 했고 7기 연체 차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득이 저희 입장에서는 다만 신탁사로부터 공식적으로 부동산 관리 권한을 부여받았느냐는 질문에는 묵시적 동의를 받아 행사했다라고만 설명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며 법적 다툼으로까지 번진 상황. 이번 갈등이 본격화된 터미널 개발 사업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주의 한 공립고등학교 1학년 기말고사 수학시험에 참고서 베끼기가 논란이 된 가운데 해당 문항들에 대해서만 재시험이 치러집니다. 광주시 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학업성적관리위원회를 열어 수학 과목에 대한 전면 재시험을 치를 경우 공정성과 형평성 등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된다며 문제가 된 12개 문항에 대해서만 오늘 재시험을 치르기로 했습니다. 교육청은 또 시험 문항 출제 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관내 중고교에 대해서도 긴급 점검을 통해 예방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지난 2일에 치러진 광주의 한 고등학교 1학년 수학시험에서는 22개 문항 가운데 12개 문항이 참고서를 그대로 베껴 출제돼 학생과 학부모들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광주 광산구 광산교차로를 달리던 1톤짜리 트럭이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50대 남성이 다리 등에 가벼운 부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지역 소수 정당들이 내년 6월 지방선거 후보자를 발굴하는 등 본격적인 선거 준비에 뛰어들었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보다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세가 강해져 내년 선거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깔려 있습니다. 보도에 문형철 기자입니다. 소수 정당 가운데 가장 일찍 지방선거 준비에 들어간 건 정의당의 후신인 민주노동당입니다. 지난해 7월 지방선거 기획단을 꾸린 뒤 출마 예정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벌였고 이번 주에는 각 지역위원회가 구체적인 명단을 정리해 중앙당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주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을 가지고 목포, 여수, 순천 등 3인 이상 비례대표 선출 선거구 같은 경우에 적극적으로 비례 후보를 내서 지난 4월 전남에서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조국혁신당은 도내 22개 모든 지역에서 광역기초의원은 물론 자치단체장 후보까지 내는 것을 기본 방침으로 잡았습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광역의원 2명, 기초의원 5명을 당선시킨 진보당은 지역별로 여러 인사들과 접촉하며 출마 의사 등을 타진하고 있고 최근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한 기본소득당도 후보 발굴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탄핵 정국 속에서 집회 등을 통해 시민들과 접촉면을 넓힌 소수정당들은 보다 개혁적인 정치 세력에 대한 요구가 커졌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독식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여론도 소수 정당들이 지방선거에 기대를 거는 이유입니다. 전남은 민주당의 독주가 시민들이 원하는 방향과 다르게 나아가는 경우들이 좀 있어서 소수 정당끼리 이겨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가면 어떻겠냐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후보 단일화 등 구체적인 방안까지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소수 정당 간의 경쟁이나 연대가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목포역이 대개조 사업을 통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시설 교체를 넘어 역세권 전체의 미래까지 설계해야 한다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보도에 안준호 기자입니다. 국토 최서남단에 위치한 호남의 시종착역 목포역입니다. 지난 1978년부터 쌓아온 서남권 최대 교통 집결지라는 명성과 달리 노후된 역사시설은 오랜 숙제로 지적돼 왔습니다. 이에 지난 2022년부터 국토부에 노후 역사 개량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온 목포시. 그 결과 국토부는 역사 신축에 490억 원, 철도 재배치에 1,700억 원 등 2,190억 원 규모의 예산을 확정했습니다. 내년 초 착공을 목표로 오는 2028년까지 3층 규모의 선상 역사를 새로 짓고 현재 6개인 착발선을 8개로 늘려 열차 운행 횟수도 늘리겠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철도공사는 내년 1월까지 목포역의 노후 역사 시설 개선 사업 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목포시는 단순한 역사 신축을 넘어선 또 하나의 큰 과제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목포역과 함께 50여 년 세월 동안 노후됐던 주변 역세권의 재정비입니다. 역 주변 주차장과 주거단지 등 50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사업비 1조 100억여 원을 들여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복합 환승센터 등을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제 여기서 내려서 바로 버스 타고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말 그대로 이제 환승을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제 역 주변에 이제 주차장도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주차 기능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을 하는 복합 환승센터가 되겠습니다.
목포역 역세권 개발 사업의 예상 완료 기한은 2030년. 목포시는 이를 위해 현재 역세권 개발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이용 계획 등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입니다. 총 사업비의 절반 이상인 7,800억 원을 민간 투자에 의존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 투자 계획과 사업자 유치는 내년 이후에야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역사적 상징성을 넘어 서남권 새로운 플랫폼을 위한 준비에 돌입한 목포역. 역사 계량이 단순히 새 건물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도시의 100년을 그려낼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과정에 달려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올 시즌 전반기를 4위로 마친 기아 타이거즈가 오늘부터 후반기 일정에 들어갑니다. 김선빈, 나성범, 이의리 선수 등이 대거 복귀하면서 후반기에도 반전 드라마를 써내려갈 수 있을지 기대됩니다. 보도에 김영창 기자입니다. 부상에서 돌아온 김선빈, 나성범이 타격 연습을 통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립니다. 전반기 막판 허벅지 부상을 당한 최용우도 러닝을 하며 몸 상태를 확인합니다. 기아 선수들이 홈에서 열리는 후반기 첫 경기인 NC와의 4연전을 앞두고 어느 때보다 비장한 모습입니다. 전반기 막판 4연패를 당한 만큼 후반기 도약을 위해선 첫 단추를 잘 끼우는 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최용우, 김선빈, 나성범이 출격을 앞두고 있고 이의리는 컨디션에 따라 선발 출전합니다. 선발 투수는 다 정해졌고 지금 첫 게임은 제임스 네일이 나가고 피칭을 하고 난 뒤에 이의리 선수가 들어갈지 아니면 다른 선수가 들어갈지. 한평 타이거즈로 불린 만큼 전반기를 잇몸으로 잘 버텨냈지만 주전들이 줄줄이 복귀하면서 후반기 최우선 과제로 주전과 비주전의 조화가 꼽히고 있습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번 달을 잘 버티고 김도영이 복귀하는 다음 달 초 승부수를 건다는 구상입니다. 동의가 들어오는 시점이 완전체가 되는 시점이니까 뭐 한 8월 초쯤 되면은 저희가 생각했던 인원들이 다 들어오지 않을까. 그때부터 저희가 베스트로 풀 가동을 할 수 있으니까. 1위 하나와는 어느덧 7게임 차. 하나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이지만 선수들은 투타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던 지난 시즌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7경기 차라는 건 사실상 뒤집기가 정말 힘든 일이라는 걸 저희도 알고 있고요. 기적적인 일이 벌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또 포기를 할 수 없는 게 완전체로 후반기를 시작하는 기아가 2년 연속 통합 우승을 염원하는 팬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화답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수학과 과학 교육의 본질을 살펴보는 2025 광주 국제교육포럼이 열렸습니다. 국내외 수학과 과학 전문가들이 참여한 이번 국제교육포럼에서는 삶의 기반이 되는 수학과 과학, 또 수학-과학 교육의 융합적인 접근을 위한 다양한 주제 발표와 함께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또 수학을 포기하는 수포자 없는 교육을 위한 광주 교육의 운영 사례 등도 포함됐습니다.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대전과 충남의 초광역 통합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대전 충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최종안이 확정돼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에게 공식 제안됐습니다. 대전문화방송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 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 5차 회의. 대전 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 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 최종안이 양 시도지사와 시도의회 의장에게 전달됐습니다. 모두 296개 조항으로 구성된 법안은 20년 뒤인 2045년까지 지역 내 총생산을 197조에서 583조로 3배, 1인당 소득은 2,507만 원에서 6,672만 원으로 2.7배 끌어올리는 것 등을 기대 효과로 제시합니다. 핵심은 대전의 연구개발과 충남의 제조산업을 융합한 경제과학 수도 조성입니다. 연구 기능에 더해서 충남의 산업 기능까지 또 관광 기능까지 결합해서 수도권 일극 체제에 강력하게 대항을 해야 된다. 내년 지방 선거서부터는 그런 통합된 지방 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희망을 합니다. 민관협의체는 이달 말 주민 여론조사와 지방의회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 달 국회 발의를 추진하고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광역 단위 통합은 국내 최초인 만큼 주민 공감대 형성과 정치권 협력이 관건입니다. 너무 주민들의 인식이 낮아서 홍보를 좀 강화해야 되겠다. 강력한 수단이 트럼카드다. 지역의 정체성과 발전 방향, 주민의 자긍심과 삶의 기반을 새롭게 설계하는 일이기에 그만큼 갈등의 소지도 있고. 대전 충남 통합이 대한민국 지방분권의 새 이정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부산에 본사를 옮기기로 한 해운기업 HMM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2조 원에 육박한다는 부산상공회의소의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부산상인은 특별법 제정과 HMM 본사 유치 추진단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이도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8위, 국내 1위 해운기업인 HMM. 지난해 11조 7천억 원의 매출을 거둔 이 기업은 주요 글로벌 선사들과 달리 자체 사옥 없이 여의도에서 건물 9개 층을 빌려 쓰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금융기관 등 같은 건물에 새들어 사는 업체들만 40여 개사에 달합니다. 부산상공회의소가 HMM이 부산에 이전에 사옥을 지을 경우 나타나는 경제 파급 효과를 분석했습니다. 50층 규모로 짓는다고 할 때 생산 유발 효과는 1조 3천억 원,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5,179억 원으로 총 1조 8천억 원이 넘는 파급 효과를 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에 건물 건폐율을 적용했을 때 투자 규모를 한 6천억 정도로 보고 투자 효과가 계산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MM과 같은 해운 대기업 유치를 위해 글로벌 해운 도시 조성과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정부와 지역 정치권, 부산시, 유관기관 등을 포함한 HMM 본사 유치 추진단 구성도 제안했습니다. 관계기관과 이해 당사자들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 거버넌스가 조속히 구성되어야 합니다. HMM 부산 이전의 관건은 본사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육상노조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상인은 노조와의 소통을 위해 정기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한반도 선사문화의 정수,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되면서 울산광역시가 관광자원화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전 세계인의 문화유산 반열에 오른 암각화를 널리 알리는 동시에 이를 활용한 관광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집중한다는 계획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용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울산 울주군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전망대. 월요일 낮 시간인데도 방문객들의 발길이 드문드문 이어집니다. 대부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저는 한 번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신랑 보고 같이 가보자고 그래 찾아뵙게 됐습니다. 수천 년 전 선사인들이 바위에 새긴 그림들. 해설사의 안내에 따라 망원경에 눈을 대고 관찰해 봅니다. 유네스코 지정돼가지고 그전에 몰랐는데 그 소식을 듣고 애들 데리고 한번 답사 와보고 싶어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반구천의 암각화가 전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게 되면서 시민 기대감도 한층 높아진 상황. 아이들 교육 목적으로 이제 와서 이제 보고 가셨다면 앞으로는 세계인들이 이 암각화의 가치를 이제 인정하고 오시기 때문에 이에 울산시도 보다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 시티 투어 버스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운영되는 버스는 토요일에는 태화강역에서, 일요일에는 KTX 울산역에서 오전 10시에 출발합니다. 울산시는 이 밖에도 반구천의 암각화에 특화된 관광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지역 관광업계와 함께 협력하여 세계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관광 프로그램과 기념품을 개발하는 등 관광 콘텐츠를 지속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울산시는 반구천의 암각화, 관광 자원화에 많은 사업비가 들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세계유산 등재를 계기로 정부 지원을 최대한 끌어낸다는 구상입니다. MBC 뉴스 이용주입니다.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 등이 들어서는 어등산 관광단지 개발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민간 개발자인 주식회사 신세계 프라퍼티가 협약에서 정한 토지비 3차 중도금 77억 4천만 원을 어제 광주도시공사에 납부했습니다. 신세계 프라퍼티는 지난해 1월 협약이행 보증금 116억과 토지계약금 86억 원을 납부했고 이후 현지법인 설립과 2차 중도금을 납부한 바 있습니다. 오는 2026년 착공에 들어가는 그랜드 스타필드 광주는 콘도와 부대시설은 2030년, 레지던스는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지난달 광주에서 취업자가 5천여 명 감소한 반면 전남에서는 3천여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6월 고용동향을 발표한 것에 따르면 지난달 광주의 취업자는 78만 1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5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실업률 역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5%포인트 상승한 3.1%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전남 지역의 취업자는 101만 6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천여 명 증가했고 실업률 역시 0.2%포인트 하락한 2.5%로 나타났습니다. 광주 전남 곳곳에 오늘도 많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늘 하루 예상 강수량은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진 영광을 포함한 전남 북부 서해안 지역에 최대 100mm, 광주와 그 외의 전남 시군 등엔 20에서 80mm가 예보돼 있습니다. 기상청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최고 30mm 안팎의 세찬 비가 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토요일까지 이어지겠고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최고 체감 온도가 30도 이상으로 올라 무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